이번 시간에는요, 육신 중 재성에 대해서 기초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성, 글자 그대로 재물이란 뜻입니다. 재성은 일간이 극하는 오행을 말합니다. 글자 그대로 재물을 뜻해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죠. 재물 글자가 사주에 없다면 재물이 없다고 말을 해요. 남자 같으면 재물과 여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건 프로 맞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사주의 재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재성이 있어야 재물이 많고, 내 사주의 재성이 없어야 하는 경우에는요, 다른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상담하러 갔는데 여자와 돈이 없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이 재성 글자가 8자에 8글자에 없어서 하는 말인데, 더 정확한 말로는 국세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곳에서 국세를 정확히 보고 말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신강하다면 재성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신약하다면 재성 글자가 많으면 안 됩니다. 신강하다면 왜 재성 글자가 있어야 될까요?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간목일간이에요. 인월에 태어났습니다. 월지, 이건 일지겠죠? 월지를 등령했으니까 신강하겠죠? 그런데 식상화가 있어요. 이 왕한 목기운을 목생화로 풀어갑니다. 그럼 식상이 향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재성입니다. 간목에게 재성 글자는 토잖아요. 목생화, 화생토, 이게 순일하다고 표현해요. 이런 분들은 재물을 어렵지 않게 득합니다. 이건 일반적인 예시를 드린 거예요. 반면에 또 재성이 있어야 하는 경우, 간목인데 인월에 태어나서 신강합니다. 그런데 식상이 없고 나를 제어하는 금극목, 나무가 무성하니까 도끼로 나무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도끼가 약해요. 도끼가 약하다면 이 왕성한 아름드리 나무를 쳐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금을 생겨주는 게 뭡니까? 재성, 토죠. 토생금, 금기운, 도끼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라면 재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식상이 용신이라도 있어야 되고, 관살이 용신이라도 있어야 되고. 지금 기초 수준에서는 좀 버거운 내용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수십 번 같은 내용을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여도 어느 정도 사주를 해석할 수 있게끔요. 그럼 신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약한 사주, 경금일간이다. 화가 많아요. 화극금, 내가 위태롭잖아요. 그런데 경금일간에게 재성은 바로 목글자인데, 신약한데 재성이 있다? 목생화, 나를 위협하는 화를 돕는 역할을 하죠. 이 동글자가. 이런 분이 돈을 탐하면 되겠습니까? 돈과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설사 1, 2년 내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고 할지라도 이때는 건강을 잃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일단 이 정도로만 할게요. 재성은요, 일간과 음양이 같은 편재와 일간과 음양이 다른 정재,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시간에는 일간과 음양이 같은 편재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한자부터 한번 봐볼까요? 편재, 치우치다. 치우칠 편자예요. 재물이 치우쳤다, 이런 뜻이겠죠? 자, 남자 사주에서 편재가 우리 인간사에 뜻하는 건 뭐냐? 남자에서는 아내, 애인, 돈, 그리고 여자 사주에서는 돈, 재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나 시아버지, 여기까지는 맞는데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재성 편재다, 이거는 감명할 때 100% 맞지는 않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남자 사주에서는 여자와 돈, 여자 사주에서는 돈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자, 내 사주에 편재가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문 풀이를 하면 치우칠 편이니까 안정적인 재물이라기보다는 불안정한 재물. 남자 사주라면 불안정한 재물 플러스 불안정한 여자를 뜻해요. 불안정한 재물은 투기 같은 거죠. 도박, 주식, 코인, 이런 걸 뜻해요. 불안정한 여자는 뭐죠? 화려한 여자겠죠? 화려한 여자는 자신을 꾸미는 여자, 아내 외 여자를 뜻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사회생활에서 자신을 꾸미고 화려한 여자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오래 한 함께 했던 아내보다도 막 사귄 이쁜 애인이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편재를 애인이라고도 합니다. 편재가 있는 남자 특징, 편재남 특징, 특히 천간에 편재가 있다, 투간되었다, 이런 분들은요, 본능적으로 화려한 여자, 이쁜 여자를 좋아하고 돈 쓰는 스타일은
내가 장악한다는 주변 사람들을 그 마인드로 돈을 씁니다. 우리가 밖에서 몇 명이서 밥 먹으면 누가 계산하기 애매한 자리 있잖아요. 밥을 먹으면서도 이걸 내가 내야 되나? 하고 압박을 받을 때가 많은데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천간의 편제가 투관되었다? 그럼 한 템포 늦게 계산대 가면 편제인이 이미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만큼 줄줄 새는 돈이 많기도 하고 주변 이들에게 화끈하게 잘 베풀고 맛집 탐방도 잘하는 게 편제예요. 특히 편제는 본능적으로 여자에게 잘 보이는 방법을 알아요. 또한 편제 플러스 식상까지 있다면 더욱 그러하겠죠? 식상이 없어도 그러한 성향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좋다는 알 수가 없어요. 연애는 편제, 결혼은 반대 성향인 정제. 일반적으로는 그게 뭐 좋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간이 공격하는, 극하는 게 편제이니까 무토일간을 예를 들어 본다면 무토일간에게 편제는 임수와 해수. 그럼 무토가 임수, 해수를 극하는데 내가 이 수를 이길 수 있어야 이 편제들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간이 좀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한데 편제가 사주에 이렇게 많아요. 무토가 버틸 수가 없어요. 왕한 물에 이 무토사는 무너집니다. 명리용어로 수다토붕이다. 무너질 붕이다. 신약 제왕이라고 하는데 사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런 분들이 돈을 탐한다면, 남자라면 돈 또는 여자를 탐한다면 내 자신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건 분명한 삶의 이치라고요. 다른 일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 투기성 재물에 빠져 있는 분들 많잖아요. 특히 사설 토토, 뭐 코인 이런 거 빠져서 많이 벌면 다행인데 돈을 항상 잃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사주 특징을 말씀드려 볼게요. 한 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간이 약한데 편제 글자가 강한 경우에나, 다른 한 가지는요, 내 사주에 인성용신인 분들, 인성이 용신인데 편제가 인성을 파괴하는 사주입니다. 경금 일간인데 관살화가 왕이에요. 사주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화극금, 경금이 녹일유기에 있죠. 그런데 무토가 옆에 있단 말이에요. 무토 편인이, 그럼 화생토, 무토가 화를 다 빨아들여서 토생금, 이걸 화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토 옆에 간목 편제가 있다. 그러면 이 편제가 편인 무토를 목국토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이런 분들은 남자 같으면 재물 또는 여자에 미쳐서 스스로 인성, 나의 가치를 파괴해버립니다. 여자 같으면 재물에 미쳐서 스스로 가치를 파괴해버리고, 편제가 내 사주의 기란 역할이면서 감당할 수 있다면 주변인들에게 존경받는 부자, 베푼다는 거죠. 편제가 내 사주의 흉한 역할이면서 감당할 수 없다면 거대한 재물을 요행으로 바라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편제의 특성. 마지막으로 내 사주의 편제 글자를 짚어보면서 금일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간목일간에게 편제는 무, 진, 술토. 을목일간에게 편제는 기, 축, 미토. 병화일간에게 편제는 경, 신, 금. 정화일간에게 편제는 신, 유금. 무토일간에게 편제는 임, 해수. 토일간에게 편제는 계자수. 경금일간에게 편제는 갑, 임목. 신금일간에게 편제는 을, 묘목. 임수일간에게 편제는 병사화. 계수일간에게 편제는 정오화. 이게 편제 글자예요. 이번 강의 내용을 100% 사주 해석에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는 그저 편제의 특성을 언급한 것 뿐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